안녕하세요. 청년 같은 열정으로 여행을 즐겨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심청아재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다녀온 캐나다 동부 퀘벡주의 주도이자 캐나다의 작은 프랑스로 불리우는 퀘벡시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국에는 2016년 TVN 드라마인 도깨비 촬영지로 더 많이 알려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데오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세인트 로렌스강 하구에 자리 잡은 역사도시인 퀘벡에 대한 완벽한 여행 가이드와 몽무랑시 폭포 관광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북위 46도 냉대지역 동부 해안가에 있는 퀘벡은 도시 전체가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도시이자 인구수 53만 명이 거주하는 캐나다 제2의 도시입니다. 불어 및 유럽계 백인이 90% 이상인 퀘벡의 관광지역은 크게 5km에 이르는 성곽을 기준으로 신구 퀘벡으로 대별됩니다. 올드 퀘벡은 해안 절벽을 기준으로 교회, 호텔, 행정시설 등이 주로 있는 어퍼타운과 주택, 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노우타운으로 세분됩니다. 먼저 퀘벡시 여행 방법 및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드 퀘벡은 도보로 짧게는 한나절, 여유롭게 보더라도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행 방법은 퀘벡주 의사당 앞 생루이 게이트를 지나 내려가면서 관광하는 방법과 강변 공영 주차장에 주차 후 현존하는 최고의 석조 교회가 있는 노열 광장을 시작으로 프레스토 게이트를 지나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강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 후 상행 코스로 관광 후 원점 회귀했습니다. 멋진 영상과 설명을 준비해서 오니 나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주차장에서 절벽 위로 바라보면 퀘벡시의 랜드마크인 사또 프랑트낙 호텔과 파스텔 톤의 석조 건물들이 가득한 올드 퀘벡의 역사지구가 고풍스럽지만 조화로운 풍광으로 다가옵니다. 처음 마주한 공터에는 1608년 샤무엘 드 샹플랭이 최초 설계한 도시의 윤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노얄 광장이 현존하는 최고의 석조 교회와 함께 전형적인 유럽풍의 광장을 보여줍니다. 로얄 광장 우측으로 이동하면 퀘벡 지역 주요 공헌자들 15인을 그린 프레스토 벽화가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려져 그분들의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로얄 광장 좌측에는 절벽 아래 좁은 골목을 따라 형성된 유럽풍의 상점과 맛집 등이 절비한 퀘벡의 심장과도 같은 뻗디 상플랭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 골목에 있는 빨간 문은 도깨비 드라마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마술을 보여준 장소입니다. 목 부러지는 계단과 함께 한류 팬들의 노우타운 촬영 스팟입니다. 주택 및 상점가인 노우타운에서 교회 및 행정타운이 있는 어퍼타운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879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45도 경사를 오르내리고 있는 엘리베이터인 퓨니쿨라를 탑승하는 방법입니다. 고풍스러운 퓨니쿨라는 펜도 40 캐나다 달러를 현금으로만 받고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합니다. 또 다른 방법인 걸어서 오르는 곳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 맹맹된 목 부러지는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에 후자를 택했었는데 가장이 좀 심한 것 같았습니다. 절벽 위에 건설된 어퍼타운은 프레스토 게이트를 지나자 까르띠에 동상이 있는 포대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 대서양으로 흐르는 세인트 로렌스 강이 발 아래서 묵묵히 흘러가는 수채화처럼 아름답습니다. 퀘벡의 랜드마크로 어프타운 어느 곳에서나 단연 돋보이는 사또 프랑트낙 호텔은 고색 찬란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자랑합니다. 1893년에 건축되어
식민지 총독관저 등으로 이용되다 현재는 호텔로 사용 중입니다. 2차 대전 때 처칠 수상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전략회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한류 팬들에게는 도깨비 드라마 속 황금 우체통으로 유명한 핫스팟이기도 합니다. 호텔과 시타델 요새 사이 400여 미터 거리의 데크길엔 디프랭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사또 프랑스낙 호텔과 눈 아래 펼쳐진 캐나다의 젖줄과 같은 세인트 로렌스 강과 강 건너 위성도시인 네빌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없이 감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멋진 풍광과는 달리 테라스 지하엔 곡식과 군수품을 저장하는 군사시설도 감춰져 있습니다. 호텔 기점 내륙 방면 언덕 위에는 1820년부터 1850년에 걸쳐 구축한 근대식 요새인 시타델이 있습니다. 시타델에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한 캐나다 육군 소속 왕립 22연대가 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혈맹이기에 조용히 감사의 마음도 전해봅니다. 업타운 식당가를 지나 뉴케벡으로 들어가는 생루이 게이트를 지나갑니다. 성문 밖 넓은 광장에 케벡시 발전에 공헌한 22인의 동상과 함께 케벡주 의사당이 케벡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가 올드 케벡 여행 코스입니다. 연결되는 뉴케벡은 여느 도시와 별반 차이 없는 신시가지로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다음은 케벡 도심에서 13km 거리의 몽무랑시 강과 세인트 로렌스 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있는 폭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몽무랑시 폭포는 낙차가 84m, 폭이 46m의 규모로 북미 지역 폭포로는 낙차가 가장 큰 폭포입니다. 세계 3대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낙차가 약 30m나 더 높은 폭포입니다. 특히 철분을 많이 함유한 몽무랑시 강은 여름철엔 노랗게 빛나는 강물로 유명하고 겨울에는 빙백 등반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관광 케이블카와 짚라인 및 페라타라는 등반 액티비티도 가능합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폭포를 잘 조망할 수 있도록 폭포수 위에 현수교와 좌우 절벽에는 등산로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폭포 옆이나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과 비산한 포말 속에 피어나는 7빛깔 무지개가 멋진 몽무랑시 폭포였습니다. 파스텔톤 건물과 오색 찬란한 상점들이 조화로운 도깨비 촬영지인 올드 케벡과 시원한 낙차를 자랑하는 몽무랑시 폭포가 있는 메이플 시럽의 도시인 케벡.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또 다른 계절에 재방문을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심청아제의 캐나다 동부관광 케벡 여행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안 드는 무료 기부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청아제의 캐나다 여행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